네, 70대 중반엔 딸 둘 가진 어머입니다. 남편이 너무 가부장적이라 좀 사는 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딸들이나 뭐 집안일도 다 간섭을 하죠, 하나하나. 이제 뭐 가위나 뭐가 제자리에 없어도 이제 화를 벌컥벌컥 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출을 못하게 하죠. 외출을 평생 못하게 했는데 대학 동창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럴까요? 네 동창들은 다 과부냐? 어머.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살림만 해야지 어딜 외출을 하느냐. 옛날에는 유선전화였잖아요. 하루에 보통 평균 3번 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나도 못 나가고 집안에만 있는 거죠. 집안에서만 이제 살림만 하고 있었죠. 감히 성격이 너무 강하고 무서우니까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너무 과격한 사람이고 이게 뭐 손이 날라오죠. 주먹에 날라오니까 그건 못하죠. 그리고 성격이 불같고 목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못해요. 자기가 어디 회사에서 출장 가거나 하면 제가 이제 안 나가고 집에 있는데도 의심스러운지 어머니가 맨날 며칠 계신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거죠, 저를. 이게 자기 행실이 반듯하면 그게 이해되지만 자기가 살아온 게 제가 알잖아요. 반듯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잖아. 바람기 있죠. 젊어서부터 바람기가 있죠. 그 여자 차량 번호, 제가 입수한 거 다 대고 이름까지 다 대고 어디 사는 누구 그것까지 대도 아주 말을 지어서 잘한대요. 완전히 이제 저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죠.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다 현장을 잡았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 뭐 자식이 또 있다 보니까 얘네들 버리면 얘네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살았죠. 딸은 지금 50대 초반이 있고 40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 아빠가 성격이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죠. 귀가를 회사 다녀도 일찍 들어오게 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습관이 돼서 칼같이 들어와요. 퇴근하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또 활달하지 못하고 항상 겁먹고 살다 보니까 딸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무섭대요. 애들 회사에서 늦게 왔을 때 막 층계로 밀어내고 따고 때리고 이럴 때 그때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이제 애들은 둘 다 자기 직장이 있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같이 있으려면 제가 숨이 막히는 거예요. 고쳐주면 좋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올지 저는 그게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잠깐 얘기만 들어봐도 지금 해서는 안 될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가부장적이고 바람 폈지. 거기다 폭력적이지. 맞아. 야 이거는 아닌 것 어떻게 같아요. 해야 될지 모르겠네. 조선시대도 이렇게를 안 했겠어요. 이 사람은 가부장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맞아, 나쁜 사람. 가부장은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를 우리가 가부장이라고 네. 하는 거지. 이렇게 폭력적이고 온 가족을 다 억누르면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하늘 뭐 남편은 하늘이고 뭐 그렇죠. 아내는 땅이고 그랬는데 못난 하늘 많고요. 훌륭한 땅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옛날에는 우리가 뭐 칠거지약 이런 게 있었고 삼종주도 이런 게 있었죠. 옛날에 칠거지약은 그건 아내들을 위한 것이었고 아내들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정말 거지 같은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삼종지도 얘기합니다만 삼종지도 요새는 서울시 지도, 세계 지도, 그다음에 뭐 이런 지도들을 우리가 삼종지도라고 합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옛날에도 모든 가부장이 이렇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거 아니었어요. 이건 한 개인의 아주 좋지 않은 인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가족들 전체 남편이 아내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딸들에게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평생을 묶어놨잖아요. 네. 이건 가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가부장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이다. 어우, 속이 다 시원한데요, 교수님. 근데 사실 예전에 돌아보면 뭐 가부장적인 분들 많았어요. 뭐 저희 아버지는 뭐 군인이셔서 예의 없고 이런 거 못 참으시고 굉장히 엄하게, 엄하게 컸는데, 근데 그 세대의 아버지들이 약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문화, 그 왜곡되고 틀어진 문화 때문인데 사실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부장의 핵심은 보호자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에 힘이 무작위로 해석되지 않은 힘이 올라가면서 이게 사실상 가해자가 된 양상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건데 옛날에 남자들도 살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이를테면 남자도 남자 울면 안 되잖아요. 3번만 운다 그러잖아요. 언제 웁니까? 태어날 때, 그다음에 나라가 망했을 때, 그리고 자기 울고 싶을 때 원래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기준의 가부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권력이 자기 손아귀 안에 있고 이거를 남용하는 데서 아주 형편없는 가부장 이야기가 나온 건데 원래 제가 생각하는 가부장은 사랑의 가부장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내 자식들을 끝까지 잘 책임지면서 잘 교육시키고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작은 사회인 내 가정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보존할 것인가 여기 핵심이 있는 건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흔히 호의를 권리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보호의 의무를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해도 되고 모든 것을 강력하게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양태로 간다면 이거야말로 호의를 권리로 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부장이 아니죠. 그냥 폭력 당사자예요.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남자들이 모두가 또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엔 아무래도 이런 시대의 누적된 결과물 때문인지 여성들이 많이 통제를 당하고 나중엔 여성 스스로가 여성을 통제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졌죠.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당연히 달라져야 될 건 달라져서 여성의 인권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보호 이건 인권을 넘어서 생명 존중까지 는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빠는 스스로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딸들이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나 사람을 못 만나겠다. 이거는 정말 최악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딸들한테 아빠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딸들이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날까 봐 결혼을 둘이나 다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딸들의 미래를 잡아먹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어린 시절과 그 예뻤던 그 시절 그리고 성장하면서 심지어 나이 들어갈 동안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 무서운 사람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폭력적인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그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온 가족이 덜덜 떨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형편없는 전제군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내 자신도 있고요. 조금 더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간의 이야기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된 형태가 가족일 거고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라는 게 또 형성되고 국가라는 게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외도라고 하고 외도를 또 안 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대로 강력하게 얘기했겠죠. 그 주장을 하는 동안에 아내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으로서 이 아내를 또 의심했죠. 더군다나 저는 이 시어머니 누굽니까? 아들이 이 출장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가서 이 며느리를 감시를 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 이 가족 전체가 굉장히 이상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다가 이 자녀들 두 딸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 집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 40, 50이 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10시 곧 늦게 집에 돌아오지 그러니까 늦지 않도록 집에 돌아오는 거 아직도 10대 혹은 그보다 어린 딸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집은 수감 상태예요. 마치 평생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럽고 험한 자의 감옥 속에 새 여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가족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주변에서도 살펴주셔야 되고요. 동시에 스스로도 이
그 어떻게 보면 좀 굴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벗어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답답해, 답답하잖아요. 또 어떤 지옥을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앞서 이제 교수님이 짚어주셨던 여러 가지 이렇게 의심을 하는 모습들 본인이 바람피니까 의심하는 그렇지. 거예요. 본인이 떳떳지 못하니까 이거 완전 의처증으로 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의처증 양상도 좀 있는데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 내 마음에 혹은 내 현실에 이런 외도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몰아붙여서 그 사람이 마치 외도를 하거나 외도를 할 것 같이 밀어붙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죄책감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이거든요. 아주 형편없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나는 바람을 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는 나가서도 안 돼. 그것도 평생. 그리고 딸들도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그리고 그게 여자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의 시선에서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그리고 이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대단히 건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폭력적인 한 사람의 통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처증이라고요. 이건 의처증을 넘어서 완벽하게 내 수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이고 그리고 지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겠네. 게 의처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는 사연자분 보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요. 너무 아픈 이야기, 본인이 뭐 폭력적인 남편 아래에서 힘들었고 자녀분들 이야기하면서도 울지 않으세요. 담담하죠. 너무 담담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운 지점이라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좀 무뎌지다 못해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로 보여요. 이분이 왜 울지 않을까요? 울어봐야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 정도 얘기하는 건 내 인생에 있어서 눈물 날 일도 아닐 정도로 수없이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지금 이 가려진 가면 이 분의 인생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사연자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서 꽃 피워야 될 나이를 지나서 이제 크다 못해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그 수하에서 같이 새 여자가 덜덜 떨고 있거든요. 이 어머니가 지금 내 남편, 이 가부장적 남편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를 이제 문의하러 오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나라는 여자의 삶도 억울하지만 내 두 딸의 삶을 두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렇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는 세상으로 살아갔을 텐데 이 모든 순간 이걸 고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남자 못 고칩니다. 이분은 누워서도 소리를 지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는 이제 가부장적인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남자는 절대 고쳐지지 않고요. 지금 세월이 50년 넘도록 지금까지 이 집안에 어마어마한 일종의 아주 폭력가로 행사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절대 이 새 여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저항해봤지만 꺾였고 저항해봤지만 꺾였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학습된 무기력이다. 나중엔 내가 풀어놔질 수 있는 상황에서마저도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이 아내도 그렇지만 두 딸은 어렸을 때부터 완벽한 무기력 속에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 여자 인생을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고요. 이 남편은 고칠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새 여자부터 외부 나가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고쳤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변화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사연자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전 이런 말씀드립니다.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증거 수집하셔야 돼요. 증거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맞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는 덜 때린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은 덜 때립니다. 덜 합니다. 덜 해도 이건 폭력이에요. 그리고 더 기억하실 게 이 남편도 남편이지만 또 엄마도 엄마지만 이 딸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도 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이건 엄마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네.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그 고통받는 엄마와 함께 두 딸이 살고 있는데 이 딸들이 크다 못해 늙어가고 있죠.
이 딸들에 대한 자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딸들 밖에 내보내셔야 돼요.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아버지의 눈 없는 곳에서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내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남자 고쳐서 안 되거든요. 이 남자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사람 같은 그런 스토커 같은 사람일 거예요. 뭐든 아직도 통제하고 아직도 소리 지르고 아직도 주먹이 나오고 아직도 힘이 남아 돌 겁니다. 이런 양반들이 또 자기 몸보호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죠? 그러면 요새는 해바라기 센터도 있고요. 네. 맞아요. 폭력의 상황이 딱 발생하죠. 무조건 112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남자는 10중 8구 겁쟁이에요. 집에서나 호랑이 짓 하고 다니죠. 밖에 나가서는 쥐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 이제 70대면 이 남편도 이제 힘도 떨어지고 사회생활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늘 평생 억압했던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폭력이 다시 시작됐다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죠? 꼼짝도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딸들 내보내셔야 돼요. 무조건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딸들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딸들이 사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 이 딸들이 결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 있으시겠지만 네. 일단 딸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너희 용기 내야 된다. 엄마가 옛날엔 몰라서 그랬는데 이젠 같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근데 늘 눌려있던 사람들 절대 용기 못 쉽지 내요. 않아요. 절대 용기 못 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일단 두 딸은 무조건 살림을 내야 됩니다. 살림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내지 마시고요.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의 그림자만 나타나도 덜덜 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상담 받아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이 상담은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 아무리 못해도 온 여자, 이 세 여자가 다 1년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이 아버지는 아무리 상담받으라 그래도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더 나가서 이 아버지가 딸들이 나간다 그러면 아마 멱살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망가세요. 네.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남편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혼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남자랑 같이 사는 건 앞으로도 내 자신도 폭력에 노출시키고 딸들도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